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 위기에 빠진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이란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디 자이트라고 하는 독일의 그 주간지인데요. 이건 정말 권위 있는 주간지입니다. 유럽의 양심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런 칼럼을 봤어요. 바로 2016년 우리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거기서 이런 칼럼이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또 우리의 경제 성장 어떻습니까? 놀랍죠. 그것도 놀랍습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됐는지 정말 충격적으로 느낍니다. 매년 달라요. 지금 작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GDP가 세계 7위가 됐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나라가 침체될 때 우리가 좀 올라간 모양이에요. 대체로 10위권에 있다가 7위가 됐어요. 그건 맞습니다. 한국은 지금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나라가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 이면을 한번 보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놀라운 현상을 우리가 지금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년째 자살률이 1위예요. 자살의 내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노인 자살률은 어떤 해는 평균의 10배까지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우울해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우울증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우울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온 세상이 다 호기심의 대상이고 보는 모든 것이 즐거움의 대상인데 한국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우울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바죠. 그 어린아이부터 경쟁을 시키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과거에는 불평등한 나라 하면 미국 아닌 멕시코를 가장 먼저 떠올렸어요. 지금은 한국입니다. 상위 1%가 몇 프로를 가지고 있나요? 50.5%를 가지고 있어요. 상위 10%가 몇 프로를 가지고 있나요? 96.4%를 가지고 있어요. 96.4%. 하위 90%가 3% 가지고 있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노동시간 어떻습니까? 노동시간. 작년에 독일의 노동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1300시간이에요. 지금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어떻게 돼요? 2000시간에서 2100시간. 작년에 나온 거 보니까. 독일보다 700 내지 800시간 더 일해요. 5개월 더 일하는 거예요, 5개월. 예? 노동기계입니다, 사실상. 한국인들은. 예? 또 노동자들의 죽음. 이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죠. 기업 살인이죠. 기업 살인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예요. 지금 24년째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2000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 몇 명이 죽었나요? 4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4만 명. 20년 동안 4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한 달에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1년에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나라입니다. 작년에 얼마 죽었나요? 2,400명. 더 늘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정상 상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건 내전입니다. 전 내전이라고 봐요. 자본과 노동 사이의 내전이 일상적으로 벌어진 나라입니다. 자본이 노동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이게 나라냐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사회가 도대체 내 아이를 키울 만한 사회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죠. 지금 인류 역사상 1 이하가 2년 연속 지속된 적이 없대요. 지금 한국은 4년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왜 안 낳겠느냐?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 너무 처절한 말이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지옥에 가까운 나라고 지금 젊은 아이들이 이 지옥을 탈출할 방법이 없다 해서 하는 게 투기입니다. 일종의. 예?
일종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말을 하는 거죠. 주식이나 부동산, 여기에 요즘엔 그것도 모자라서 가상화폐라는 것까지 해서 일종의 투기적 그러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까지 거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왜?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겠어요?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요? 아주 잘 쓰셨어요. 정권이 이렇게 교체됐는데, 이렇게 민주화가 됐는데, 왜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지옥이 되어갈까요?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정권 3인을 대학 때 다 겪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한국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유는 저 군인들, 독재자들, 저들 때문이다. 저들을 몰아내면 좋은 사회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민주주의가 되면 좋은 사회가 되겠지. 민주주의 됐잖아요. 우리보다 이전 세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난 벗어났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 민주주의가 됐어도 정권교체가 안 됐잖아. 그랬어요. 자, 정권교체 됐잖아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왔어요. 더 나아졌나요? 어떤 면에서는 더 못된 면들도 많아요. 파시스트의 후계 정당들은 어떻게 하나요? 최소한 파퓰리즘적 정책을 써요. 자신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아주 인기 있는, 인기 영합적인, 대중 영합적인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것도 안 쓰죠. 그러니까 대중이 볼 때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불리한 그러한 정책을 펼친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하고 이렇게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했는데 왜 우리의 일상은 점점점 더 지옥으로 가나요? 에?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문이에요. 한국 사회 이상한 사회죠. 왜 그럴까요? 바로 잘못된 정치에 있는 거죠. 잘못된 정치에 있는 겁니다. 여의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의도를 보면. 여의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여의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의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여의도에 300명이 앉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법을 만들잖아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 여의도에 지금 앉아서 법을 만드나요? 여러분, 여의도에 앉아있는 300명 중에 294명이 6명 빼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이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인간과 같이 못 가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의회의 99%가 지지하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